도깨비가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무도 그것이 도깨비인 줄 몰랐습니다. 이것이 그저 우스운 이야기로 들리신다면 끝까지 들어보시옵소서. 웃다가 가슴이 아릿해지는 것은 사람 사는 이야기가 늘 그런 법이니까요. 조선의 어느 해 늦가을이었습니다. 한양 도성 외곽 낡은 초가 하나에 윤석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38이었고 과거를 본 횟수는 15번이었습니다. 그리고 낙방한 횟수 역시 정확히 15번이었습니다. 마당 한쪽에 낡은 느티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나이를 알 수 없이 굵은 나무였는데 윤석은 그 나무 아래서 서책을 펴고 글을 읽는 것이 버릇이었습니다. 잎이 다 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은 그 나무 아래서 오늘도 그는 혼자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글을 읽던 윤석의 눈앞에 낙방 통지가 또 한 장 날아들었습니다. 15번째였습니다. 그는 그 종이를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소리도 없이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느티나무 기둥의 등을 기대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물어가는 하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느티나무 위에서 무언가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윤석이 촛불을 들고 마당으로 나갔을 때 느티나무 아래에 무언가가 엎드려 있었습니다. 키는 어른 허리춤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몸은 항아리처럼 둥글고 코는 주먹만 하게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눈이 3개였습니다. 이마 한가운데에 눈 하나가 더 박혀 있었는데 그 눈이 멀뚱멀뚱 윤석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윤석이 촛불을 든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도깨비냐? 그것이 엉덩이를 털고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맞소. 저 나무에서 300년 살았소. 이름은 곰배요. 윤석이 물었습니다. 왜 떨어졌느냐? 곰배가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습니다. 선비 어른이 오늘 낙방 통지를 받고도 울지를 않으시니 이상해서 보다 그만 발을 헛디뎠소. 윤석은 잠시 곰배를 바라보다가 촛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곰배가 뒤따라오며 말했습니다. 선비 어른, 저 좀 봐주시오. 드릴 말씀이 있소. 윤석이 돌아서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곰배가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선비 어른은 15번 모두 실력으로 낙방하신 게 아닌 것 같소. 그 말에 윤석의 발이 멈추었습니다. 300년 묵은 나무 도깨비가 그 누구보다 정확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석과 곰배는 마주 앉았습니다. 곰배가 말했습니다. 저는 300년 동안 이 나무 위에서 선비들이 과거 보러 가는 것을 지켜봤소. 실력 있는 자가 붙고 실력 없는 자가 떨어지는 것을 본 적이 없소. 윤석이 말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 300년을 그냥 보았느냐? 곰배가 말했습니다. 제가 나설 일이 아니었소. 그런데 선비 어른은 다르오. 어른은 15번 내내 답안지를 다 채웠소. 시험장에서 단 한 번도 붓을 내려놓은 적이 없소. 저는 그것을 다 봤소.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궁이 불이 타닥 소리를 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복녀가 들어왔습니다. 곰배를 보고 눈이 커지는가 싶더니 잠시 후 밥상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주먹밥 2덩이와 된장국이었습니다.
복녀가 말했습니다. 손님이 오셨으면 드셔야지요. 곤배를 향해 눈도 한 번 깜빡하지 않으며 한 말이었습니다. 곤배가 눈이 세 개 모두 동그래지며 주먹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입 베어 물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깨비가 밥을 먹고 우는 것을 윤석은 그날 처음 보았습니다. 내년 봄 16번째 과거가 열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곤배의 세 번째 눈이 유독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곤배가 매일 밤 나타났습니다. 곤배가 하는 일은 이상했습니다. 윤석의 서책을 펼쳐 한 장씩 들여다보고는 코를 킁킁 거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글 귀는 향이 좋소. 이건 향이 없소. 윤석이 물었습니다. 글 귀에서 향이 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곤배가 말했습니다. 진심이 담긴 글은 향이 나고 외워서 쓴 글은 향이 없소. 시험관들은 코로 고르는 것이오. 윤석이 말했습니다. 시험관들이 코로 답안지를 고른다고? 곤배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시험관들은 이름으로 고르오. 제 말은 선비 어른의 글은 향이 있으니 제대로 된 시험관이라면 반드시 뽑혀야 한다는 것이오. 그 말이 칭찬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윤석은 서책을 덮고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곤배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선비 어른, 제게 생각이 하나 있소. 다음 과거에 제가 한번 들어가 보면 어떻겠소? 윤석이 굳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냐? 곤배의 세 번째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윤석은 차마 되묻지 못했습니다. 봄이 되었습니다. 과거 시험날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곤배는 그 열흘 동안 사람으로 변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모양새는 그럭저럭 됐습니다. 키는 멀쑥하게 늘었고 코도 보통 사람만 해졌고 눈도 2개로 줄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갓을 쓰면 자꾸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윤석이 갓을 바로잡아 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짓인지 알기는 아느냐? 곤배가 말했습니다. 아오. 그런데 선비 어른은 15번이나 정직하게 보셨소. 이번 한 번만 제가 다른 방식으로 해보겠소. 윤석이 말했습니다. 글도 모르는 도깨비가 과거를 어찌 보겠다는 것이냐? 곤배가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비 어른 글 향기를 제가 다 외웠소. 어른이 쓸 법한 답을 제가 쓰겠소. 대신 한 가지만 도와주시오. 그것은 이런 요청이었습니다. 시험장 안으로 몰래 윤석의 먹향기를 들여보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곤배는 그 향기를 맡으면 글이 술술 나온다고 했습니다. 윤석은 오래 침묵했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옳지 않은 세상에서 옳은 방법만 고집하다가 15번을 낙방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승낙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험 전날 밤 최 판관의 집에서 수상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최 판관은 이번 과거의 시험관이었습니다. 그의 사랑방에는 그날 밤 귀한 손님 셋이 찾아와 있었습니다. 모두 한양내로라 하는 문벌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내놓은 것은 금덩이가 아니었습니다. 명단이었습니다. 이름 5개가 적힌 종이었습니다. 최 판관이 말했습니다.
이 이름들을 반드시 붙여야 합니까? 그 중 한 명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판관 어른 아드님이 내년에 시험을 보신다 들었소. 도와드릴 수 있는 분이 필요하지 않으시겠소? 최 판관은 그 명단을 접어 소매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것이 탐욕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는 그 자신도 알지 못했습니다. 손님들이 물러나고 난 뒤 최 판관은 홀로 촛불 앞에 앉았습니다. 소매 안의 명단이 돌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아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아들도 실력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세상이 실력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최 판관은 자신의 비리를 아비의 마음으로 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바람이 유독 강했습니다. 드디어 시험 날이 밝았습니다. 곤배는 사람 모양으로 단단히 변해 시험장 문 앞에 섰습니다. 이름은 윤석의 사촌형 이름을 빌렸습니다. 갓은 이번에는 똑바로 써졌습니다. 다만 걸음걸이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발이 너무 크게 벌어졌습니다. 시험관이 입장을 확인하는 사이 윤석은 시험장 담 밖에서 먹을 갈고 있었습니다. 먹 향기가 바람을 타고 시험장 안으로 흘러들어가도록 바람 방향을 등지고 섰습니다. 곤배는 자리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후 먹향기가 코에 닿았습니다. 곤배의 세 번째. 눈이 이마 안쪽에서 스르르 떠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험 제목이 발표되었습니다. 이해 제목은 이러했습니다. 백성이 굶주릴 때 임금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곤배는 잠시 붓을 들지 않았습니다. 300년 동안 느티나무 위에서 본 것들이 있었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이 나무 아래서 쉬다 가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곤배가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시험장 안이 조용했습니다. 수백 명의 선비들이 일제히 붓을 움직이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반쯤 지났을 때 곤배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먹 향기가 끊겼습니다. 담 밖에서 윤석이 먹을 갈다가 시험 감독관에게 발각된 것이었습니다. 감독관이 말했습니다. 시험장 담 아래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오? 윤석이 말했습니다. 소인은 그저 지나가다. 감독관이 먹과 벼루를 빼앗으며 말했습니다. 부정행위 의심자요. 당장 물러나시오. 윤석은 쫓겨났습니다. 그는 골목 한켠에 주저앉았습니다. 곤배에게 향기가 끊겼을 것이었습니다. 이제 어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험장 안에서 곤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향기는 끊겼지만 이미 절반을 쓴 글 안에는 300년의 기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붓을 더 꽉 쥐었습니다. 시험 종료를 알리는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곤배는 붓을 내려놓고 답안지를 보았습니다. 글씨는 비뚤었습니다. 그러나 향기가 났습니다. 사흘 뒤 합격자 명단이 붙었습니다. 곤배가 빌린 이름이 명단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장원이었습니다. 윤석은 그 명단을 보고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기쁜 것인지 허탈한 것인지 부끄러운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복녀가 왔습니다. 그녀는 명단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장원이네요. 윤석이 말했습니다. 그게 내 이름이 아닌 것은 알지 않느냐.
복녀가 말했습니다. 알지요. 그런데 그 답안지에 담긴 것은 서방님 것이지요. 윤석은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최 판관은 장원 답안지를 다시 꺼내 읽고 있었습니다. 명단에 넣어둔 5 이름 중 장원은 없었습니다. 장원은 자신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안지의 글은 최 판관이 평생 읽은 글 중 가장 향기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는 답안지를 덮으며 소매 안의 명단을 떠올렸습니다. 처음으로 그 명단이 무겁지 않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날 밤 곰배가 윤석의 마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 모양이 풀려 다시 항아리 몸에 주먹코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3번째 눈이 피곤한 듯 반쯤 감겨 있었습니다. 윤석이 물었습니다. 장원이 되었다. 곰배가 말했습니다. 됐소. 윤석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이름이 아니지 않느냐. 나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 곰배가 말했습니다. 선비 어른, 세상이 어른의 글을 알아봤소. 그것이 전부가 아니오? 윤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당에 바람이 불었고 느티나무 가지가 흔들렸습니다. 곰배가 이어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소. 윤석이 물었습니다. 무슨 문제냐? 곰배가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습니다. 장원은 사흘 뒤 왕 앞에서 글을 읽어야 하오. 그 자리에 제가 또 가야 할 것 같소. 윤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임금 앞에 도깨비가 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흘 동안 곰배의 사람 변신 연습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걸음걸이까지 잡아야 했습니다. 윤석이 직접 시범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발을 모아서 걷거라. 그리고 눈을 2개만 써라. 곰배가 따라 걸으며 말했습니다. 눈을 2개만 쓰면 보이는 것이 절반밖에 안 돼요. 윤석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늘 절반밖에 못 보고 산다. 익숙해지거라. 곰배가 말했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이 모양인 것이요. 그 말에 윤석이 피식 웃었습니다. 15번 낙방 이후로 처음 짓는 웃음이었습니다. 복녀가 방문 사이로 그 웃음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밥상에는 평소보다 반찬이 하나 더 올라와 있었습니다. 연습 마지막 날 밤 곰배가 말했습니다. 선비 어른, 임금 앞에서 제가 읽어야 할 글은 어른이 써주시오. 그 향기를 제가 소리로 내겠소. 윤석은 밤새 붓을 잡았습니다. 왕 앞에 서는 날이 밝았습니다. 곰배는 사람 모양으로 단단히 변의 대궐문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갓도 반듯하고 걸음걸이도 그럭저럭이었습니다. 다만 3번째 눈이 이마 아래 어딘가에서 근질거렸습니다. 대신들이 줄지어 서 있는 가운데 곰배가 임금 앞에 나아갔습니다. 임금이 말했습니다. 장원이 글을 읽으라. 곰배가 품에서 윤석이 쓴 글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백성이 굶주릴 때 임금이 해야 할 일은 창고를 여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굶주린 백성의 얼굴을 직접 보는 것이라 했습니다. 본 것만이 기억되고 기억된 것만이 움직임이 된다고 했습니다. 대전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임금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곰배의 이마에서 3번째 눈이 스르르 열리고 말았습니다. 긴장한 탓이었습니다.
곰배는 눈을 손으로 짚으며 그대로 글 읽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옆에 서 있던 최 판관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눈이 세 개인 것을. 최 판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글 읽기가 끝나고 임금이 말했습니다. 좋은 글이요. 과인이 기억하겠소. 신하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곰배가 물러났습니다. 세 번째 눈은 다시 감겼습니다. 대궐 밖으로 나온 곰배는 빠르게 골목으로 들어가 사람 모양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느티나무, 도깨비로 돌아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최 판관이 홀로 윤석의 초가를 찾아왔습니다. 윤석이 문을 열자 최 판관이 말했습니다. 선비, 나는 오늘 이상한 것을 보았소.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그 이상한 것이 쓴 글이 내가 평생 읽은 글 중 가장 옳은 글이었다는 것이요. 윤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 판관이 소매에서 종이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명단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마다 아궁이에 직접 넣었습니다. 종이가 타오르는 것을 끝까지 보고 나서 최 판관이 말했습니다. 내년에 다시 보시오, 선비. 이번에는 내가 제대로 보겠소.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등이 조금 굽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곰배가 느티나무 위로 돌아갔습니다. 윤석이 나무 아래서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나무 위에서 곰배가 말했습니다. 고마운 건 저도 마찬가지요. 300년 만에 밥을 얻어먹었소. 윤석이 웃었습니다. 내년 봄에 나는 다시 시험을 볼 것이다. 이번에는 내 이름으로. 곰배가 말했습니다. 그러시오. 그런데 선비 어른,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요? 윤석이 말했습니다. 물어라. 곰배가 말했습니다. 아까 그 글, 본 것만이 기억되고 기억된 것만이 움직임이 된다. 하셨소. 그거 선비 어른이 쓰신 것이오? 윤석이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300년 동안 느티나무 위에서 내가 본 것이 그 글 안에 있지 않았느냐. 나무 위에서 한동안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쿵 소리가 났습니다. 곰배가 또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복녀가 방 안에서 말했습니다. 또 떨어졌네요. 마당에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느티나무 가지 끝에서 여린 잎이 하나 돋아 있었습니다. 아주 작고 여린 것이었지만 바람에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실력보다 이름이 먼저인 세상을 살아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억울함을 끝내 누군가가 알아봐 준 순간이 있으셨다면 그 기억을 댓글로 나눠 주시겠습니까? 지혜의 등불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이런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